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도생 전주푸 인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목과 팔에 동시적으로 통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했는지 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환자의 통증이 거의 파세 신드롬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 파세 신드롬이라는 점을 유추하고 치료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진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잠을 자고 나면 목을 돌리기가 어렵고 동시에 팔까지 통증이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시에란 말을 좀 여러분들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디큘라 페인 같은 경우는 물론 아큐트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목과 팔이 동시에 아프기보다는 말초 쪽으로 쭉쭉 내려가는 통증을 라디큘라 페인이라고 하죠. 이 환자분의 경우는 엘보우 밑으로까지 통증이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삼각근에서 조금 더 그 아래쪽까지 통증이 머무르고 있었고요. 그러나 라디큘라 페인은 밑으로 더 쭉쭉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띠죠. 이런 점을 통해서 일단은 라디큘라 페인은 배제를 했습니다. 배제를 한 상태에서 목과 팔을 팔 쪽에 통증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는 부위나 영역, 조직은 무엇일까 곧바로 추론에 들어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후 정도가 되면 목을 움직이는 건 좀 나아지지만 팔에 있는 통증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오후 정도 되면 활동을 하면서 근육도 좀 풀릴 거고요. 관절의 움직임도 좀 나아지겠죠. 그러나 팔에 있는 통증은 줄어들지 않고 힘들다라는 점을 봐서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스칼렛 머슬과 신경 조직에 대한 어떤 유착 혹은 그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근육의 유착으로 인한 통증은 아닐지, 그러한 점도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안타깝지만 다른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1회 받았는데 도수치료는 한 1시간 정도 팔과 목의 통증이 더 심해졌다. 그리고 이때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물어봤을 때는 포인트는 목을 중점적으로 치료했다고 했습니다. 목을 중점적으로 치료했을 때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마사지나 모빌리제이션, 아마 통증이 심했던 분이기 때문에 매니플레이션까지는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견인 치료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점을 봐서 TOS에 대한 가능성도 완벽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이런 3가지 점에 대한 부분을 통틀어서 저는 여러 가지 점들을 추론해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욱이 더 효율적인 문진을 해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30분 내지 1시간 동안 치료를 하는 도수치료가 아니고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매뉴얼을 치료를 하는 그런 의원에 근무하고 그런 시스템에 의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문진에서 사용을 해야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항목 한번 보시죠.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추론을 했는지. 잠을 자고 나면 목을 돌리기가 어렵고 동시에 팔까지 통증이 내려온다. 이 점과 관련해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라디큘라 페인인지 아니면 레퍼드 페인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라디큘라 페인이었다면 더 내려가는 통증, 쭉쭉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우세했겠지만 팔의 통증은 이 환자분이 갖고 있는 통증은 그런 형태의 통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파세 신드롬이나 근육과 신경의 유착 혹은 근막의 유착으로 인한 통증, 이 점을 저는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에서 오후 정도가 되면 목을 움직이는 것은 좀 나아졌지만 팔에 있는 통증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측, 이 환자의 통증은 우측입니다. 우측 목과 우측 팔의 통증입니다. 그래서 우측 목뼈 분절 C4에서 C6의 앞 통점을 확인해 본 결과 살짝만 촉진해도 심한 압통을 느낄 정도의 긴장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점을 통틀어서 중간적으로 제가 가설을 세운 것은 파셋 신드롬이 아닐까 하는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C5-6의 통증 영역과 삼각근 그 주변의 통증까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1회 받았는데 다음날 목과 팔의 통증이 더 심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도수치료 1회를 받고 너무 아파서 다른 병원을 알아보다가 이제 저에게 이제 소개를 받고 오신 케이스였는데요. 목을 중점적으로 치료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항목의 치료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치료를 생각해보면 마사지와 더불어 경추 모빌리제이션, 또 MET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견인 치료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어깨 치료는 중점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리고 목을 중점적으로 치료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스칼렛 머슬에서 기인한 혹은 악실라리 쪽에서 어떤 근육과 신경의 유착으로 인한 흉곽 출구 증후군으로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것은 파셋 신드롬이 아닐까 하는 점으로 저는 초점을 더 맞출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스칼렛 머슬의 근육과 신경 유착에 대한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 제 결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메디안 너브 모빌리제이션을 실시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꼭 파셋 신드롬이 우세할 것 같다 해서 파셋 신드롬으로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을 알 수가 없고요. 정확하게 이런 문진이나 또 우리가 하는 테스트만 가지고 명확히 100% 진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문제점 후보군을 뽑는다면 파셋 신드롬이 아닐까 하는 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죠. 목의 구조를 보시면 좌측에 있는 그림의 사진은 이제 루스카 조인트죠. 목뼈를 앞에서 본 그림이고요. 이제 우측에는 이제 그것을 위에서 바라본 그림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이제 유튜브 내용에 이 사진의 출처를 좀 말씀을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놀루스 파이버의 위치와 또 누클레오 폴포스,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구조, 관절 면의 형태 어떻게 되는지, 파셋의 면의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에서 에놀루스 파이버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점을 좀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영상에서 보시면 파셋이 움직일 때 움직임의 축이 디스크 위에서 분절이 움직이는 것이죠. 하부 뼈가 있고 그 중간에 디스크가 있고 그 위에 또 상부 분절이 있게 되는데, 하부 분절에 대하여 상부 분절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 고정점, 고정된 점으로 이게 기준점, 고정점이 되는 것은 고정점이라는 단어가 맞겠네요. 에놀루스 파이버죠. 에놀루스 파이버에서 고정점으로 시작해서 사이드 밴딩과 로테이션이 파셋 면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셋 신드롬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에놀루스 파이버 쪽은 늘 긴장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특히 이제 움직임이 더 없는 분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트리트먼트가 필요하고 가벼운 아주 부드러운 디스트랙션을 사용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한 긴장을 해소시켜주면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럽게 일어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점을 좀 최대한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 점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메카닉한 점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C5-6에 대한 통증 영역입니다. 보면 이제 목 부분도 이제 통증이 있게 되고요. 어깨, 견갑대 주변으로 해서 이제 팔 델토이드 그 밑에까지 내려오는 영역, 환자가 호소하는 영역과 C5-6의 파셋 신드롬이 있을 때 나타나는 영역과 상당히 흡사하다라는 점을 이
자료를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C5, 6를 주로 하였고 그 다음에 C4, 5에 대한 아주 부드러운 모빌리제이션을 시행했습니다. 무브먼트 테스트를 했을 때 그림만 컨셉에 의해서 C5, 6 파셋이 오픈되어 있다, 열려 있다라는 점에 좀 중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C5, 6 레벨의 아주 부드러운 모빌리제이션을 이 진단명에 맞게 시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단명이 아니라 현재 이 뼈가 위치하고 있는 그 포지션에 맞게 부드러운 모빌리제이션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5, 6 그 분절 레벨에 텐션이 걸리도록 일단 목을 가볍게 이제 플렉션 시킨 다음에 그 상태, 텐션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아주 부드러운 디스트랙션 포스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경추 움직임에 대한 어떤 유동성의 그 확장과 더불어서 에눌루스 파이브로서스에 대한 긴장감을 감소시키는 목적이죠. 좀 전에 사진을 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에눌루스 파이버를 고정점으로 해서 사이드 밴딩 로테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늘 긴장을 받는 형태의 구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견인력을 작용하는 것은 긴장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메디안 너브 모빌리제이션, 메디안 너브 스트레칭을 적용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스칼렛 머슬 조직과 또 그 스칼렛 머슬에서 기인하는 그쪽 위치에서 이제 주행하는 신경 조직의 유착을 저는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TOS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지만 또 그런 가능성을 배제시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팔에 대한 통증 감소, 또 근육과 신경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결과는 좀 고무적이었는데요. 이제 처음 치료했던 것이 11월 9일이었습니다. 11월 9일 날 1회 시행을 했고 1회 시행한 후에 이제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11월 12일에 두 번째로 내원하셨을 때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치료한 당일은 통증을 거의 느낄 수 없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환자분 말로 자기 소개시켜준 분에게 쌍따봉을 날렸다라고 얘기할 정도였다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통증이 다시 이제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내원하신 그 기준에 맞춰서 현재 통증은 얼마나 감소하였는가, 바스 스케일을 기준으로 질문을 하였을 때 30-40% 정도 감소된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2일 날 두 번째로 내원하셔서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한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날 11월 13일에 내원하셔서 다시 통증 감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처음 1회 치료한 결과보다 30% 이상 더 감소된 것 같다라는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추론한 결과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효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토리 테이킹에서 들으셨던 이 세 가지 부분과 그리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저의 추론들, 이러한 점들을 좀 명확하게 살펴봐 주시고 또 이러한 비슷한 환자분이 오신다면 적절하게 비슷한 형태로 치료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꼭 이렇게 따라 하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치료한 방법을 좀 참고하셔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적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대한 날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담백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이제 내일 월요일 또 한 주가 시작되고요. 또 다시 일선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증상이나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분들을 만나시게 된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